자, 그러면 중3 공수원 수업 시작하고요. 그러면은 혹시 숙제했던 것 중에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어? 3번? 3번이랑 3번, 13번. 두 개 한번 같이 해볼게. 3번 문제 보게 되면 얘들에 대한 전개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요거 3번은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다뤄봤던 문제들 중에서 이 공식 혹시 기억나? 얘들이 a-b에 a의 n-1승부터 해서 a의 n-2승에 곱하기 b의 1승이 될 거고, 이렇게 쭉 가게 됐을 때 마지막에 b의 n-1승이 된다는 거. 요거 정리했던 거 기억나? 이게 뭐였지? 그치? 소거돼서 얘들이 a의 n승에 마이너스 b의 n승꼴로 해서 정리가 됐던 거 기억나죠? 요걸 생각했을 때 보게 되면은 얘들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2-1이 될 거고, 얘들 2의 9승부터 해서 쭉 더해져서 어디까지 더해졌어? 1까지를 전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럼 얘들 봤을 때는 여기서 a가 몇인 거? 2고 b가 몇이다? 1이다 로 보이기 시작하겠지? 그걸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2의 9승이 아니라 n-1이 9야. 10승 되겠죠, 맞죠? 한 차수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2의 10승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2의 9승부터 2의 1승, 플러스 1까지를 다 더하는 걸 계산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들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볼 수 있어? 2-1은 얼마야? 1이잖아, 맞지? 얘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보자 이 얘기거든?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그래서 2-1이니까 1이 되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에서 곱하기 1과 같아지는 거잖아? 얘들 숫자 자체가 2의 10승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2의 10승은 고등수학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내용 중 하나거든? 얘들은 2를 10번 곱하게 되면 수치 자체가 1024가 돼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야. 정말 많이 쓰이는 내용이거든? 2의 10승이 1024다. 그럼 1024에서 빼기 1을 할 거니까 몇이겠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13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게 헷갈려 보이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실생활 예시들을 나열했잖아. 나열하게 되면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을 수는 절대 없어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을 수가 없고, 대신에 얘들을 하나씩 설정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 그러면 얘들은 힌트를 어떻게 얻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20이라 그랬어요. 직육면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직육면체 그려주고, 첫 번째는 겉넓이야. 겉에 있는 넓이의 합이 20이고, 그리고 삼각형의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죠, 맞죠? 자, 길이의 이렇게 생긴 제곱의 합들이 28이 돼요. 그랬을 때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고 했죠. 그죠? 해서 얘들이 묻고자 하는 게 첫 번째로 기준 잡아야 될 게 그거야. 어느 부분에서의 미지수로 바꿀 건지, 미지수를 어디 부분에서 가지고 있을 건지. 모서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미지수는 총 최대 몇 개까지가 된다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2개? 봐. 여기서 직육면체라는 건 있잖아.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이 여기에 달려 있겠지.
그럼 여기서 얘들 A라고 설정하면 A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뒤에 4개까지 있겠지. 그지? 또 얘들 모서리는 어떻게 돼? B라는 모서리가 있으면 B도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거야? C라는 모서리도 몇 개 있겠어? 4개가 있지. 그래서 얘가 직육면체라고 얘기하는 순간 있잖아. 얘들의 모서리의 길이들은 직육면체가 4개씩 평행한 선들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또 대각선까지도 하나 있고 해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이 3가지가 모여야지 얘들 직육면체를 만들 수 있다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직육면체는 정확히 그려주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라. 같은 모서리 몇 개씩 4개씩 몇 가지 종류로, 그렇지, 3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서리 길이의 합이 발문이었으니까 내가 궁금한 미지수의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설정하는 거는 총 3개의 미지수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모서리 길이의 합이잖아, 전부 다. 그럼 얘들이 4개씩 모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미지수는 4a 더하기, 다 묶어낼게요. b 더하기 c가 돼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거기에서 얘들에서의 이 3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겉넓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겉넓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면 있고 뒷면 있죠, 옆면 있고 반대편 옆면 있죠, 윗면 있고 아래쪽에 밑면 있겠지. 그래서 같은 면이 총 몇 개씩? 2개씩 있는, 맞죠? 그러한 넓이들의 합을 따져주면 겉넓이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겉넓이라고 하면 얘들은 2배의 뭐가 돼? A, B에다가, 맞죠? 또 여기 옆면 볼까요? 옆면 보게 되면은 2배의 B, C가 되겠죠. 그리고 또 위아랫면 볼까? 위아랫면 어떻게 돼? 얘가 A고 얘가 C니까 A, C죠, 맞죠? 몇 개 있다? 2개 있다. 되겠어요? 얘들 E 얼마다? 22다. 일단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건 상관없는데 얘들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밑에 거 설정해서 막 하게 되면은 이게 스텝이 꼬여버리면 뭘 써야 될지를 확정될 수가 없단 말이야. 얘들에서 다음 거 봤을 때 길이의 제곱의 합을 따질 거고, 길이 제곱합은 여기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중등에서는 90도라는 거 알죠? 여기도 90도라는 거 알고 여기도 90도라는 거 알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는 거 알겠네? 해서 여기 있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맞죠? 얘는요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요. 만약에 얘가 그런 표현이 있어. 제곱의 합이라고 나온 이유까지도 나와. 뭐 때문에 그래? 루트 더하기 루트는 계산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자, 이거 루트 2 더하기 루트 3 한번 계산해봐. 불가능하죠. 이게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라는 의미야. 이게 실제로 루트 2라는 건 어떤 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루트 3이라는 것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루트 2나 루트 3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얘들이 순환하지 않는 수가 정해져 있어, 정해지지 않았어? 끝까지도 뭐다, 어떤 수인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얘 성질과 얘 성질은 다른 성질이 되겠지. 실제로 이런 표현이 같은 표현이 되는 게 이런 거야. x 더하기 2y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고. 왜냐면 성질이 다른 거에 대한 미지수의 표현이랑 같거든. 그래서 끼리끼리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봐, 루트랑 루트랑 루트가 있으면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라고 한다면 얘들은 대수적인 풀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확장된 거,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이게 확장되고 나면요, 결과적인 루트 더하기 루트가 되어 있는 형태는 도형적으로 접근해 달라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점에서는 얘들은 일반적인 루트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 있게 되는 게 어떤 거다? 길이 제곱의 합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길이 제곱의 합이니까 뭐겠어? 루트가 전부 다 벗겨진 상태에서, 맞지? 속에 있는 미지수를 전부 다 어떻게 하자? 더해 주자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다 더해주게 되면 2a 제곱에 더하기 2b 제곱에 더하기 2c 제곱은 몇이다? 28이다. 되겠지.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기 위해서 얘들로서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보여지게 될까요? 우리는 곱셈 공식을 어찌됐든 간에 좀 많이 익숙해지고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봤잖아요. 그리고 ab, bc, ca를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짱구를 굴릴 수 있는 수단들이 생겨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두 가지를 보고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에 떠올릴 수 있는 사례는 총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뭘까요? 얘는 감이 안 잡혀요? 요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절대적인 문제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 이거는 양만 좀 늘려준다면 충분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뱉는 이 원리들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겠구나라는 기준을 잡아주면 끝이거든요. 얘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을 전개한다면 얘들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더하기 c 제곱에, 자, 이렇게 끊어져 있단 말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과 더하기 2배의 a, b에 더하기 b, c에 더하기 ca로 나눠져 있다고. 얘와 같아진다는 거. 그럼 사실 얘가 첫 번째 거, 쌤 여기서는 제곱의 표현인데 얘는 1차인데 얘는 안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도형에 대한 접근을 가졌잖아. 사실 여기 내포하고 싶었던 게 도형은요, 도형의 길이가 음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양수기 때문에 실제로 얘들이 원했던 거는 절대값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같아진다는 원리예요. 그럼 이 절대값을 봤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 근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졌다면은 같아지는 게 혹시 그거 기억나? 이제 이 절대값을 보고 3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걸 배우냐면 이 절대값은, 자, 절대값이라는 거 자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절대값은 크기는 보존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대신에 뭐만 바뀌어요? 그렇지. 우리는 절대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크기는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준다가 다르고, 맞지? 대신 크기 자체의 변동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호만 반대가 되거나 같아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들은 절대값의 이 크기를 얘기하는 거는 요거랑 똑같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을 한다면,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이 숫자 자체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상관이 있어, 없어? 제곱을 하면 없지. 왜? 풀이고 풀이 되잖아, 맞지? 대신에 이 제곱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루트를 씌우게 되면 크기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크기가 변했다가 루트로 바뀌어지니까 원래 a 플러스 b 플러스 c와의 크기에서는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크기가 보존되면서 부호만 상쇄됐지. 그래서 얘들이 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 얘가 고등수학을 할 때 가장 기본 원리로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 하나야. 절대값은 어떤 거다? 그래서 제곱의 루트다. 알겠지? 왜? 제곱을 먼저 함으로써 풀,
풀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며, 그래서 얘가 요 원리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바뀌고 난다고 하니까 얘들이 이용된다는 것 좀 알겠나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는 얘들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가 14가 된다는 거 인지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몇이다? 맞죠? 더하면 얼마다? 36. 제곱이 36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다? 그렇지, 6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했던 하게 되면 정답이 24다로 마무리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요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요렇게 나왔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반대로 바꿔볼게. 곱셈 공식에서는 누가 구할 수 있는 건지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걸 알려주면은 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다. 자, 얘가 정해져 있어요. 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 있지?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미지수고 어떤 게 정해진 거냐에 따라서 얘를 구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원래부터는 단순하게 그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거를 구할 건지를 생각해 주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얘들 셋 중에서 미지수가 아무거나 붙여줘도 이제 우리는 정해줄 수 있겠다. 그럼 연립 방정식의 뒤에 단원에서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주고요. 블라블라블라. 또 블라블라블라 줬어요. 그럼 얘들 둘이가 주어졌으면은 도현이 머릿속에서는 어떤 걸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어? 얘들 둘이가 정해져 있어. 그럼 누굴 구할 수 있어요? 잘 봐. 얘가 정해졌어. 얘가 정해졌어. 그럼 누굴 구할 수 있어? 응?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 둘이가 조건상 이렇게 제시가 됐다는 얘기는 도현이 너한테는 야, 이거 두 개로 얘 줬잖아. 요것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줘.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이게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게 되면 어떤 걸 구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 내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 형식이고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진다면은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고 한다면은 낼 수 있는 얘기는 여기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의 크기가 일치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얘가 28돼 있잖아. 근데 얘가 22가 아닌 28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없을까? 있게 돼요. 어떤 식으로? 크기가 동일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요. 얘는 심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AB와 더하기 BC와 더하기 CA가 같아진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항할 수 있겠지. 그지? 이항하게 되고 얘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곱셈 공식 변형 혹시 기억나요?
얘들이 바뀌어진다는 게 곱셈 공식에서 요게 있었어요. 요 내용. 요 내용이 요거랑 같아진다는 거 기억나요? 애매하면은 한 번 더 적어주면서 기억하면 돼요. 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 0이 됐잖아. 제곱이 되면은 일단 실수의 제곱은 뭐였어? 얘들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얘가 봐. 0이 아니게 되는 순간 무조건 양수가 등장하지.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가 돼요. 맞죠? 그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뭐다? 0이 되게 되고, 맞지?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게 A가 B와 C와 같다는 결론이 나지는 특수성이 있는 문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모의고사 기본 점수 4점짜리부터 시작을 해요. 제일 높은 고득점의 문제로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는 이게 어떤 걸 구할 건지 목적에 따라서, 목적을 설정함에 따라서 풀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볼 거예요. 지워도 되나요? 줘도돼요? 오늘은 일단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보면서 그 미지수란 얘기 있죠. 그걸 좀 시작을 해볼까 하거든.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보통 얘들 둘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x라는 녀석을 배웠고 x가 x계에 있어서 x제곱계가 되잖아. 그럼 x제곱과 x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들은 왜 제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연수의 제곱근부터 시작을 하잖아. 이런 거야. 2와 맞죠? 2의 제곱이 되고 2의 3승이 되고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혹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배우는 정보라는 단원이 있어요. 정보에서 진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럼 이진법을 따져볼게요. 1은 뭐야? 1이죠. 2는 이진법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게요? 1, 0이 돼요. 기억나요, 이거? 배운 적 없어요? 이게 진법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책에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10진법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수체계화가 되어 있는 거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이 이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2마다 자릿수가 변형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1의 자리가 1이었으면 2였으면은 10의 자리가 1이고, 그리고 뭐다? 더 이상 숫자가 없기 때문에 0이 돼요.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10 더하기 1이 돼요. 2 더하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4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이 되겠지. 2의 제곱이 되면서 100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릿수의 개념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들은 우리는 2의 제곱 같은 경우에서 제곱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에 대한
10의 제곱과 동일하게 쓰겠다는 게 진법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은 게 이런 진법에 대한 표현이 되고요. 이런 진법에 대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숫자가 있어요. 1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1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8 더하기 2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들은 얘들이 2의 3승에 더하기 2의 1승에 더하기 1이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그치? 그리고 또 얘와 같아지는 게 2 곱하기 4에 플러스 2 더하기 1로도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들에 대한 표현이 2 곱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될 수 있지. 그럼 여기에 자릿수에 표현했던 여기 2라는 식을 x로만 바꿔볼게. 그래서 x로만 바꿔보게 되면 x 3승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치? 얘에서는 2의 x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얘들 둘이를 갖다 쓰게 되는 이때 방정식의 해 x 값이 뭐가 등장하게 된 거야? 2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풀어가지고 해쳐서,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 이 데이터의 변환법에서 x자리에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게 돼요. 이 수치를 넣게 되면 거기에서 환산되는 값의 고정값이 생기겠지. 그지? 근데 이거는 x의 값에 따라 변화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들 둘이가 같아지는 상황에서 이때 x의 해 자체만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방정식의 해가 됨으로써 얘들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 그런 거야. 좀 더 어렵게 가야 되나? 더 어렵게 가면 그렇겠지? 오케이.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게 미지수라는 게 실제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나오게 된 게 미지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얘기 쭉 해준 거는 미지수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활용 사례 그리고 유래 같은 경우를 내가 조금 더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알려준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미지수를 이렇게 지금 이 타임이 아니면 미지수가 뭔지, 미지수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볼 기회는 전혀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미지수 같은 경우는 자릿수를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x제곱이니까 x 자리에서는 10의 제곱과 같이 100의 자리와 자릿수를 똑같이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x라는 녀석은 뭐겠어? 10의 자리의 자릿수와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된 게,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배우게 돼요. 14라는 자연수가 있었어요. 자연수를 3이라는 숫자로 나누고 싶었던 거야. 맞지? 그러면 얘들을 나누는 원리에서 3에서 어떻게 했어요? 3 곱하기 4로 나누게 되고, 맞지? 12로 나누게 돼서 나머지가 몇이라고 써? 2라고 쓰게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자릿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자릿수보다 무조건 나머지는 어떻다? 작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자연수란 수체계에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반드시 자연수가 남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였던 꼴을 보게 됐어. 그럼 이번에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꼴을 한번 볼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예시 문제를 꺼내볼게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2x 제곱에 플러스 9x에 플러스 7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맞지? 이런 다항식을 뭘로 나눌 거냐면 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으로 나눠보자가 된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잡히겠어요? 얘는 몇 차야? 1차니까 10의 자리 숫자지, 맞지? 얘는 몇 회 자리인 거야? 100의 자리가 되겠지?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로 나눌 거니까 x 자리 숫자로 나눌 거니까 x보다 작은 차수의 나머지가 등장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x가 3이라고 한다면 3보다 작은 숫자가 등장할 거라고. 그럼 x보다 작은 차수가 되는 거야, 그 개념이.
그래서 차수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릿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x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지. 그러면 자, 그럼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x제곱보다 작은 차수인 1차 또는 상수항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감이 와요? 이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나누기에 대해서 핵심 내용에 속해 있던 내용들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 되면서 펼쳐지는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중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봐, 3차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 또는 몇 차 또는 몇 차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얘를 나눈 차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나눈 차수가 크다. 무슨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보다 반드시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이렇게. 놀랍죠? 안 놀라요? 너무 신기한 내용인데. 돼요? 해서 얘들은 그러면 앞에 있는 결국에 나눈다는 얘기는 차수를 낮춰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제부터 왼쪽 손목이 진짜 아파. 판선을 오른손으로 하는데 뭐지? 누가 양양펀치 때렸나? 자,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차수를 떨궈줘야 되니까 맞지? 요걸 맞춰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차수를 맞출 거니까 2x 맞춰주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똑같아요. 얘 위에서 아래 거 빼잖아. 곱해요. 그러면 2x 제곱에 플러스 6x가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할 거야? 빼겠다는 얘기야.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3x 플러스 몇이야? 7이 등장하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개수가 1이잖아요. 맞지? 이 개수가 1이니까 얘들은 어떻게 했어?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1차니까 1차보다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 3까지를 다룰 거고. 맞지? 그럼 3을 곱하게 되면 얘가 3x 플러스 9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해서 위에서 아래 거 빼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등장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간극이 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나머지가 자연수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와요. 하지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어떻게 돼?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얘들은 상수항이 떨어지잖아. 1차니까. 상수항은 음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에서 이런 자릿수의 개념을 갈 거니까 분명하게 문제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에서 얘를 가는 과정을 배우게 되면 얘만 기억하거든요. 그럼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서 다시 또 돌아가는 자연수화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때는 항등식에 대한 개념으로 한 번 더 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 대한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4라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14라는 숫자가 맞지? 2개 곱한 12에다가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요거 12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항식이라는 표현을 쓸 거잖아. 얘를 fx라고 둘 거예요. 함수식을, 다항식을. 그리고 얘들은 나눈 차수니까 gx라고 둘게요. 그리고 얘는 몫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몫이기 때문에 몫의 약자인 qx를 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나머지 약자인 rx를 쓰게 될 거야. 그럼 얘들을 표현하게 되면은 두 번째 식인 fx가 맞죠? gx 곱하기 qx에 더하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니까
그렇죠. 요렇게 된다고요. 되겠어요? 요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가 됐어요. 그럼 얘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결과에 대한 얘기예요? 과정인 거 알겠어요? 왜냐면 얘들 식에서 형태만 요렇게 바꿀 수 있다가 되잖아. 맞지? 그지? 그럼 얘가 무슨 식이란 얘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되겠지. 그럼 항등식이라고 표현하고 얘들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의 차수보다 R의 차수가 어떻게 돼? 한 차수 이상 작다지. 맞지? 해서 G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GX랑 QX 곱한 거 있지. G의 차수에다가 곱한 거니까 차수는 더 셈이 되겠지? 그지? Q의 차수를 했어요. 했더니 이 친구가 누구랑 똑같아? fx의 차수랑 같아지겠지.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gx로 나눈 나머지가 rx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돌려볼게요. 얘가 gx로 나눈 rx는 요거에 대응되는 나머지예요. 근데 얘들이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qx로 나눈 나머지가 rx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f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rx예요. 근데 그 결과가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나왔어요. 그러면 fx를 이번엔 qx로 나눈 나머지가 rx냐고 물어봤어. 이유는요? 예시 하나만 들면 돼. gx가 3차야. qx가 2차야. 봐. 3차로 나눠서 rx가 2차가 됐어. 그러면 qx로 나누면 2차로 나눴잖아. 그럼 나머지에 몇 차 이하로 떨어져야 돼? 그 1차 이하로 떨어지게 된 거야. 그때 가지고 있던 rx로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장난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장난치겠지, 당연히. 맞지? 방금 이 언급 자체가 이해가 됐으면 지금 모의고사 4점짜리가 이해된 거야. 4점짜리는 이런 부분에서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이제 자릿수부터 해서 쭉 언급을 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차수에 대한 개념, 개수와 차수를 따로 보는 개념, 이런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얘들을 전체 통틀어서 항등식이라고 불렀는데, 얘들 정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정리되는 것 자체를 한 방에 이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고 싶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걸 보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요. 나머지가 생기는 정리 과정들을 얘기할 거니까. 그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정리 자체도 항등식이 되겠지. 그지? 해서 내가 했던 게 그 얘기야. 모든 얘기들의 전체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 되겠어? 항등식을 기반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표현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한번 대표 유형 8번으로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대표형 8번. 지워되나요? 자, 대표 유형 8번을 보게 되면 대표형 8번은 다항식이라고 나왔어요. 다항식이 x 3승에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을 a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얼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다항식 a로 나눴을 때 맞지? 몫이 얼마? x-2고 나머지가 몇이다?
2x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때 이렇게 보면 돼요. 얘들은 결국에 요기에 대한 a가 막 구해질 수 있는 과정들을 막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나머지의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다항식 나눗셈으로. 그럼 여기서 x 3승에 플러스 x에 얘를 a로 나눴을 때 맞지? 몫이 x 마이너스 2가 생겼고요. 그지? 그리고 뭐다? 나머지가 요거 두 개 곱했던 x 마이너스 2에 a라는 게 있었으면 맞지? 위에서 아래 걸 뺐더니 나머지가 몇이었어? 2x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힘들지, 맞지? a를 바로 찾는 게. 그럼 얘와 같아지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아지는 표현을 쓰게 되니까 얘들은 x 3승에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3이라는 식은 아까 얘기했지? 얘들이 곱한 거 더하기 나머지와 같다. 맞지?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맞지?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된다. 같아지는 거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a를 찾는 거죠. 그럼 a를 찾을 거니까 얘들 뒤에 있던 덧셈을 넘겨줄 수 있겠지. 넘겨줄 수 있을 거니까 x 3승에 더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4라는 게 a의 x 마이너스 2와 같아진다. 이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만 나눠주면 되겠지, 양변에. 그래서 x 3승에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4를 직접적으로 나눠주자는 얘기야. x 마이너스 2로. 그러면 얘들은 x 제곱을 곱해서 x 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하자? 빼주자 해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4가 있고요. 맞죠? 더하기 3x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에 맞지?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맞지? 해서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겠네?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까지 해서 0이 되겠죠. 되겠어요? 해서 우리가 원했던 따라서 a라는 게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구해달라는 의미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단순히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에 얘 봐봐. 넘어갔을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썼어요. 저런 형식을 보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불렀고, 저 나머지 정리를 썼던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히 어떻다?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된 거야. 완전히 똑같은 식이니까 얘들에서 봐.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a라는 식이 나왔고 이렇게 변했잖아. 맞지? 이렇게 변했으면 여기서 예측할 수 있어요. 자, 3차의 개수가 몇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뭐다? x제곱의 개수가 몇이야? 1이겠지, a가 가지고 있는 게. 이해되겠어요? 좌변식 자체와 우변식 자체가 차수가 완전 동일하다는 걸 이용해보죠. 그러면 봐. 얘가 3차잖아, 개수가 1인. 얘는 개수가 1인 1차잖아. a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개수가 1인 2차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끝났어. 거기다가 상수항은 봐. a가 가지고 있는 상수항 누가 알 수 있어? 4지, 얘는. 얘는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어. 전개의 원리 하나당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상수항 마이너스 2에서 a가 상수항 몇이 가지고 있어야지 플러스 4가 돼요? 봐. 플러스 4가 되게 곱하는 거예요. 봐. a가 가지고 있는 상수항이랑 뒤에 다항식 가지고 있는 상수항을 곱해서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어. A가 가지고 있는 상수항은 얼마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끝났어. 이렇게 볼 수 있어. 플러스 알파 x에 맞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 여기서 A가 가지고 있는 거는 A란 다항식이 x제곱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 맞지? 제일 높은 게 x제곱이야. 근데 상수항은 마이너스 2야. 중간에 x개수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들 자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추론해버리는 거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만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얘들 중에서 x제곱 개수가 고정돼 있지 맞지? 고정된 거를 통해서 x제곱이니까 x제곱 곱하기 얘와 알파 x 곱하기 x 요거 두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 제곱에 맞지? 곱하게 되면 뭐다? 플러스 알파 x 제곱과 같아진다는 거야. 했더니 얘가 몇인 거야? x 제곱과 같아져야겠지. 그럼 알파는 몇이야? 플러스 3 되겠지. 되겠어요? 해서 내가 원했던 fx가 이렇게 된다. a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거든.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잖아 우리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봤을 때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원리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나머지 정리야. 근데 이 모든 얘기 자체는 과정에 관한 얘기야.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정이면 항등식에 대한 얘기고, 항등식이 된다면 일단 좌변 자체와 우변 자체가 완전히 어떤 식이야? 동등한 식이란 얘기야. 그럼 그때가 가지고 있는 최고차항 계수와 최고차항 계수의 차수와 개수와 또 우측에 있는 차수와 개수는 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당 하나를 선택했을 때 얘도 가지고 있는 최고차수와 최고차수가 곱해져야지만 1이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럼 A 자체가 X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바로 알게 되거든. 그럼 나머지 거 두 개만 알면 되잖아 우리가 사실. 맞지? 실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막 구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이렇게 해서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분류하게 되면은 얘들 내용 자체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비교된다고 생각이 들잖아. 맞지?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처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러면 뒤에서 배우는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아닐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얘기도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다 같은 얘기만 돌아가면서 할 것이다. 이해되겠어요? 좀 감이 와요? 어려워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원리가? 괜찮아. 어차피 지금은 이 같은 원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요것만 풀어가는 과정들을 알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만 푸는 방법들을 알려주기에는 이 문제 한정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다음 문제 배웠을 때 또 새롭게 배워야 된단 말이야. 요 순간만 벗어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8-3번 플러스 유형도 같이 한번 봅시다. 8-3번 문제. 다항식 A를 뭐로 나누었을 때 여기서 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다항식 A란 녀석을 맞죠? 나누었을 때 나눈 차수, 나오고 나머지까지 나왔어요. 나머지 정리에 정의를 쓴다고 되겠지. 맞지? 아까는 내가 나누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준다고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거야. 어떤 다항식이 나왔고 얘를 뭐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나머지 정리에 정의를 써내려 간다 라는 기준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들이 x제곱에 플러스 2에 5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다
라고 해서 A라는 다항식이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졌지, 맞지? 정해진 상황에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항식 A를 뭘로 나눈대?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뭘로 보여요? 일단 얘가 확정 났으니까 전부 다 전개를 시킨 다음에, 맞지?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은 그 순간에 나오게 되는 목과 나머지가 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선행을 하면서의 목적은요, 심화 문제로서의 확장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를 가야 된단 말이야. 얘는 결국에는 요걸로 나눈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여기 있던 식에서 나눴던 거에서 나눈 차수에 대한 얘기와 나눈 거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다를까요? 여기서는 A에서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어요.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X제곱, 그렇지, 얘가 나눈이란 얘기를 나오잖아요. 우리는 1차원적으로 있잖아, 나눈이란 얘기를 나눴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식으로 짜였으면 어떻게 하겠어? 얘로 나눈이야? 아니야, 묶인이 되어 있는 거 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야. 자, 얘 어떤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떤 거다? 그러면 얘는 묶인 나머지다. 알겠죠? 자, 이게 묶인 나머지가 되면서 묶인이라는 표현을 쓰자마자 얘들은 인수라는 표현 또 나중에 쓰게 돼요. 나머지가 0이 된다면.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인수 분해를 따지잖아, 맞지? 인수가 묶어낸 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묶인이 되고 그걸 배우기 전에 또 나눈이라는 의미를 또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눈, 묶기는 같은 표현이다. 알겠죠? 그럼 나눈을 봤을 때 묶인으로 갔어. 묶인을 보게 되면 A라는 식 자체에서 과정에 대한 얘기인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쓸 것이고, 나는 지금 뭘로 묶어내야 돼?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목적은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미 얘들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가 있으면 얘들이 얘로 묶일 수 있죠. 몇이 남아요? 4가 남았잖아. 이해되겠어요? 자, 내가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야. 얘를 다 전개시켜서 마지막에 얘로 나누는 걸로 가는 거는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확장이 제일 중요하거든. 확장이 제일 중요한데 나눈이란 얘기는 묶기란 얘기까지 확장이 됐어. 그럼 얘들은 내 목적은 이 위에 있는 식을 바탕으로 얘로 묶인으로 가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럼 묶인으로 가면은 그때 봐, 이게 빌드업의 필요성이었는데 얘들 덩어리 한 덩어리와 얘들 덩어리 한 덩어리로 보이게 되는 거 돼, 안 돼? 돼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가 한 덩어리고 플러스 4가 한 덩어리로 보여요 지금? 이걸 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목적이 얘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한 덩어리 취급하기 연습을 했었잖아, 맞지? 그 했던 이유가 여기서 한 덩어리인 거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얘들이 요렇게 다 한 덩어리씩이니까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x제곱 마이너스 2에 5x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있고, 맞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4에 5x 마이너스 2가 분배되고, 맞지? 나머지 거 이렇게 된 거 돼야 안 돼. 그럼 얘들 나열해 볼게. 전개시켜 볼게. 하게 되면 플러스 20에 x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야. 그치?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돼요? 14x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어떤 거였어? 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나눈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가 어때야 돼? 그렇지. 2차죠? 나머지 차수가? 그럼 확신 얻었죠? 그럼 얘들에 대한 몫이 뭐예요? 나머지가 뭐겠어요? 되겠어요? 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니까 몫은 5x-2고 나머지는 14x-3이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나누는 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되고요. 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묶인으로 해석하는 거. 알겠어요? 많이 어려워요?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왜냐면 여기 거를 잘 알면은 항등식과 이제 뜻부터 해서 이걸 다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좀 투자해야겠다.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자, 15번 문제를 봤을 때 얘들은 x 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은 0일 때 맞지? 1대야. 근데 문장 구조에서 뭐뭐 1대 뭐뭐는 1대 앞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얘를 만족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게 확정 나 있을 때 그때 필요한 녀석이 누구냐면 4x 몇 승? 4승에 플러스 2x 3승에 맞죠? 마이너스 8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5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좋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우리한테 제시되고 있는 거는 얘가 0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원리를 쓰냐면 실제로 봐. 아까 나눈과 같은 의미가 뭐였다? 묶인이었다. 또 묶인과 같은 의미가 또 있어요. 무려 3가지가 같은 의미거든요. 얘는 거기서 등장하는 게 0인 거야. 0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 줄 알아요? 이런 거야. 잘 봐. 얘 자체가 0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같아지는 항등식으로 짰으면 요걸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봐. 내가 원하는 건 나머지요. 차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럼 얘 자체로 이렇게 묶이는, 얘가 항등식이니까 과정이지, 맞지? 묶어내고 나면 얘가 어차피 뭐야? 0이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아지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뭐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자, 뭐뭐로 나눈 같은 의미가 묶인과 또 같은 의미가 얘들이 0인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이게 셋 다 같은 의미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왜냐면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얘는 다항식의 연산이 아니라 뒤에 있는 항등식에 대한 개념들을 다 아우르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 내용만 잘 소화를 시켜도 뒤에 있는 거는 따라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0이 된다고요. 되겠어요? 얘들은 0이 되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란 얘기는 나눈 나머지를 언급하는 거랑 같아진다. 그럼 그렇게 보고 다시 문제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은 0인데 얘를 만족할 때 얘들의 값을 물어봤어요. 값을 물어봤다는 건 얘들로 묶인 형태가 전부 다 뭐다? 0이란 얘기랑 같아지겠네. 맞죠? 그러면 나누란 얘기네? 해서 오케이 나누어 볼게 가 된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나누게 되는 거고 4x 4승에 플러스 2x 3승에 마이너스 8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이 친구를 뭘로 나누는 거야?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뭐다? 4x 제곱을 곱할 거고 맞죠? 거기다가 어떻게 할 거야? 얘는 4x 4승에 마이너스 4x 3승에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니까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할 거야? 뺄 거야. 해서 빼게 되면은 6x 3승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맞죠? 해서 뭐다? 플러스 몇이야? 6x를 곱할 거고 맞죠? 그럼 6x 3승에다가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게 되면은 2x 제곱에 맞죠? 하게 되면 뭐야? 그렇죠.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몇이야? 2가 들어갈 거야. 그럼 2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위에 살의 거 빼주게 되면 몇이야? 2 나오게 되겠지. 그럼 우리의 목적은 누구였어? 나머지였고 맞죠? 그래서 정답이 뭐겠어?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지. 근데 혹시나 봐봐. 이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나눠 떨어지고 3x 플러스 2다 막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구체적인 값을 물어본 거잖아. 맞지? 값을 물어보니까 얘를 만족하는 마지막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를 이용하겠지? 이용을 해서 얘들 값을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네, 요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거? 같은 의미란 거 알겠어요? 그러면 잠깐 한 5분가량만 잠깐 쉬었다가 뒤에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또 이어서 가볼게요. 알겠죠? 근데 50일 수학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 이제 다음 단원이 항등식이야, 항등식. 근데 우리가 근데 어느 정도는 다 했거든. 얘들이 개념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봤을 때 항등식과 방정식 나오죠. 그지?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했어? 항등식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한다? 완전히 동등하기 때문에 과정을 언급하는 얘기다. 식에 대한 변형만 따진 거다. 방정식은 어떤 거다? 결과인 해를 따져가는 걸 방정식이라고 얘기한 거다. 맞지? 그 얘기가 다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쭉 언급해주면서 얘기를 한번 개념은 어느 정도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이 13번의 개념은 요게 다고 14의 개념으로 가볼래? 14의 개념에서는 항등식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항등식에 대한 성질은 어떤 거였어요? 항등식은 결국에는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일치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언급됐다고 생각해봐. 항등식에서 ax 플러스 by가 0이라고 한다면 얘들은 좌변식 자체와 우변식 자체가 완전 동등해야 되잖아. 근데 미지수로 지칭하고 있는 x, y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히 동등해야 되니까 얘들 개수와 얘들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걸 쓰겠지만 0x에 더하기 0y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가 뭐다? 0이 되고 b도 0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개수 비교야. 이 얘기가 다예요. 여기서 얘기. 이해되겠어요?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대표 유형 9번을 보잖아. 대표 9번을 보게 되면 항등식의 뜻과 성질이 나오는데 등식이 나왔고요. 맞죠? 등식 AX에다가
AX에 마이너스 KX에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플러스 K에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있다가 다지, 맞지? 거기서 다음에 대해서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의 질문을 보게 되면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라고 했어요. 봐. 자, 임의의 A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라고 나왔어.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임의의라는 얘기는 어느 숫자든 간에 라는 얘기야. 그럼 모든 숫자에 관해서, 그럼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대. 그러면 미지수가 누구야? 그렇지, X가 미지수니까 나머지는 무슨 취급해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 기준 잡는 거라고. 알겠어요? 얘들에 대해서 성립한대. 자, 한번 X값이 뭐든 간에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무슨 식이 된다는 얘기야?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랑 동등해진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때 A와 K니까 미지수가 X니까 X에 대해서 묶어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식이 A-K에 X에 더하기 A 더하기 K 더하기 2는 0이 되는 거야. 얘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럼 얘들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여야 돼? 0이 돼야겠지? 그리고 A 플러스 K 플러스 2도 뭐가 돼야 돼? 그렇지, 0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A랑 K랑 같으면서 A 더하기 K 더하기 2는 0이어야 돼요. 그럼 따라서 얘들은 각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지? 끝났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 거기서 좀 시간을 좀 투자해 보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따라온다는 거 느껴져요? 이게 한 번에 연결이 돼 있다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거 보면은 등식이 K 값에 관계 없이 성립한대요. K 값에 관계 없이 성립하니까 K 값이 무엇이든 간에 성립하는 거지. 그럼 미지수가 누구야? K가 되고, 맞지? 그리고 K가 무엇이든 간에 성립하는 거니까 무슨 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야.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모든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럼 X가 미지수고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야. 그리고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 그 말즉슨 K 값이 무엇이든 간에 성립을 한다는 얘기고 미지수가 K일 것이면서 모든 K에 대해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란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다 같은 고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서 K로 그럼 뭐다? 묶어내란 얘기가 되겠지? K로 묶어낼 것이니까 AX에 더하기 A 더하기 2에 더하기 K로 묶어낼 거고 1-X는 0이 된다고요.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에서 미지수는 뭐야? K니까 얘가 0이고 요게 0이 되겠지. 따라서 X가 몇이에요? 1이고요. 1 넣게 되면 2A 더하기 2는 0이지? A는 몇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어요? 끝났어요. 쉽죠? 그리고 얘들은 항등식에 대한 뜻에 관한 얘기였고 항등식에 대한 뜻은 어떤 거다? 항등식이다. 뭐뭐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뜻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을 직접적으로 얘들을 분류하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칭을 따져야겠지. 그지? 그래서 자,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얘들 값을 뭘 넣든 간에 성립하겠지. 해서 수치를 대입할 수 있는 수치 대입법이 될 수가 있고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서 숫자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얘들은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등한 식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미지수에 대해서 앞에 있는 개수들과 좌변에 있는 개수와 우변에 있는 개수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개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서 푸는 방법이 이렇게 정해진다 라는 걸로 알 수 있게 되겠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얘기가 개념 15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기가. 그래서 39페이지에 보면은 미정개수법이라고 있어요.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개수를 뭐다 직접적으로 있는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다 해서 개수 비교법을 할 수도 있고, 맞지? 특정 숫자를 집어넣든 뭘 집어넣든 간에 등식이 성립하니까 숫자만큼을 집어넣어서 직접적으로 연립하는 방법인 수치대입법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 얘기가 다예요. 쉽죠? 넘어가서 이번에 대표 유형 10번을 한번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조이 너는 전 과목 점수가 괜찮은 편인가? 수학 배워 잘 봐요? 수학 배워 잘하고. 근데 왜냐면 공부하는 학습 자세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어요. 방법을 잘만 잡아주면은 내가 봤을 때 너는 전 과목 정규권 가능할 것 같은데? 정규권이 목표 아니야? 굉장히 되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할 때. 진짜 칭찬이에요. 근데 제가 칭찬을 잘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거 진짜 팩트가 맞아요. 성민아 맞지? 내가 고3들한테는 맨날 얘기하고 맨날 근데 내가 뭐라 그러진 않잖아. 성민아 맞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칭찬도 그렇게까지 안 해요. 저는 1등급한데도 칭찬 안 해요. 1등급 맞는 거는 1등을 맞기 위한 과정에서 걔가 1등을 꾸준하게 맞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공부하는 자세나 집중도나 그리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나 이 모든 걸 취합해 봤을 때는 분명하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공부 자세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이 상태로만 쭉 가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수학에서는 크게 걱정이 없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2에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들이 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등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니고 등식이야 그냥. 그러면은 얘가 주어진 것, 좌변식 자체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항상 머릿속에 기준 잡아야 될 거는 개수와 차수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럼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2인 2차 다항식이다 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찍고 갈 수 있겠지. 그지? 먼저 좌변식이 정해져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변식 자체가 a에 x에 x 플러스 2고요 더하기 b에 x에 x 마이너스 1이고요 맞죠? c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 값에 관계없이 x 값에 관계 없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x 값에 관계없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럼 항등식에 대해서 표현했고, 항등식이니까 얘들에서 어떤 목적, 마지막 발문이 a, b, c의 곱을 구하래요. a, b, c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a와 b와 c에 대한 위치의 수치들을 알고 있어야겠지? 그럼 얘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볼 건지를 고민해야겠고, 지금 현재 a, b, c는 전부 다 어떤 거야? x 값에 관계없이인데 거기에 따른 개수들이죠. 맞죠? 그럼 개수 자체를 구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수 자체를 구할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뭐겠어? 개수 자체를 비교할 수 있는 개수 비교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구체적인 수치를 집어넣어서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개 중 아무거나 써도 정답은 나오겠죠. 근데 얘들의 발문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우측 형태를 잘 봐. x에 x 플러스 2가 반복적이고, 맞죠? x에 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가 있어요. 총 세 가지의 다항식의 1차 다항식이 반복적으로 곱해져 있는 게 보여요, 지금? 그러면은 개수 비교법이 조금 더 편해 보여요? 수치를 직접 대입하는 게 편해 보여요?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내는 거야. 편한 거는 수치 대입법이다. 수치 대입법이 좀 더 편하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너가 이게 전개를 시키거나 대입을 하겠다는 기준을 세워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를 직접 집어넣어 보자는 얘기야.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게 편해 보여? 0과 1과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방금 내가 얘기해줬고 너가 그럼 이 흐름을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거든. 너무 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숫자를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뭔데? 우리가 목적이 정해졌잖아, 맞지? 목적이 정해졌으니까 목적대로 가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목적대로 데이터를 처리한 거니까 0, 0 넣게 되면 여기서 0을 넣는 값이랑 똑같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뭐겠어요?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c가 되니까 c 값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 돼야 안 돼? 되겠지? 자, 1을 넣을 거야, 이제. 1을 넣게 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여기에만 1 넣는 거랑 똑같지. 그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뭐다? 3a라는 것은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는 거니까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a 값 나왔지? 마지막으로 뭐다? 마이너스 2 값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0이 됐어요. 맞죠? 여기의 값만 남겠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 되죠. 그럼 6b는 여기다가 몇 넣는 거? 마이너스 2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몇이야? 8이 되고요. 플러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정답이 뭐겠어? 12가 되면서. 맞죠? B가 2가 되겠지. 그럼 A, B, C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정답 끝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얘들은 뭐다? 모두가 과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표형 11번 문항을 볼 거예요. 지워돼요? 자, 1번 보게 되면 다항식이야, 다항식. 다항식이 나왔으니까, 자, 다항식은 등호가 있어, 없어? 없지. 다항식이라는 건 원래 등호가 없는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묻는다? 과정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런 거야. 다항식 x3승에 왜냐면 요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 다항식이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등호가 없어요. 그럼 얘들 식과 같아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뒤에서 뭐 목적 성능을 가지고 있는 는 0이라든지 이렇게 근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되지 않는 이상은 다항식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과정에 대한 얘기인가? 식 변형을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서 얘들을 뭘로 나누었을 때 얘들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도구도 이렇게 나열된 거야. 얘가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별거 아닌 문제로 보여지지만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과정에 대한 얘기고 과정에 대한 얘기면서 예로 나왔을 때 몫과 나머지를 언급해줬어요. 맞지? 그럼 이 얘기 자체 과정이 얘들 식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 정리의 정의를 쓰겠다는 얘기겠지. 그지? 나머지 정리의 정의를 쓰겠다는 얘기가 되고 쓰게 된다면 얘들은 무슨 식으로서 탈바꿈하게 된 거야? 이렇게 쓰게 되겠고 그럼 얘들 식은 좌변식과 우변식이 무슨 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어 있고 나의 목적은 A, B, C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A, B,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 얘들 식을 전개시켜서 맞지? 뭘 이용할 거야?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처리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우리가 봐. 이게 핵심 내용이 그런 거야. 여기서는 항등식이란 표현을 단 한순간도 한 적이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우리는 항등식이란 걸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던 거에서 다항식이란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다항식이란 얘기는 어떤 거다? 식 자체가 등호가 없는 식이야. 그래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들 식과 같아지는 우측식이 생성되고, 맞지? 이 생성된 식 자체와 좌변식과 우변식이 뭐 어떻게 돼? 완전히 동일한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 연결시켰던 게 다항식은 등호가 없다. 두 번째, 나머지 정리식은 무슨 식이다? 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다. 결국에 이 모든 거는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면서 얘들 개수들을 비교해달래. 한 건 어떤 거다? 수치를 대입할 건지 개수 비교법을 이용할 건지 정해서 개수들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데이터가 다 처리되면서 정답이 나왔겠다. 그리고 마무리된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하나씩 처리해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다 한 덩어리라고 느껴져요, 지금? 처음 마디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해됐죠? 확실해요? 진짜? 진짜 확실하죠? 알겠어요. 자, 2번.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X 다항식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얘도 과정에 대한 얘기네? 맞지? 과정에 대한 얘기면서 X 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봐. 얘들도 다 정해져 있어. 앞에 거랑 문제를 비교하는 거야. 문제가 나왔으면 다음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게 차이가 생겼는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얘들은 어떤 거였어요? X 3승까지 똑같이 제시했으나 앞에 있는 개수들에 A, B, C라는 미지수를 붙여넣었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고정되어 있죠. 맞죠? 그럼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와 이 정해진 걸 바탕으로 그럼 다음 얘기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얘기는 어떻게 했냐면 X-1에 X 플러스 3을 나누었을 때 어떤 걸 구하래? 나머지를 구하래요. 맞죠? 그럼 나머지 정리식을 쓸 건데 몫을 알 수 있나요? 없죠? 나머지로 알 수 있어요? 없게 되겠지? 그래서 얘들은 일단 나머지 정리의 정의식을 쓰게 되면 x-1에 x 플러스 3에 몫이 qx면서 나머지가 rx라고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겠어요? 직접적으로 다항식에서 나누는 게 정해져 있지? 그럼 직접적으로 뭐다? 얘를 나눠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들을 어떻게 해야 돼? 전개를 시켜서 나눠야겠지. 근데 문제 속에서는 이렇게 인수로서 바뀌어져서 인수에 대한 표현을 너한테 딸랑 줬어. 이렇게 봐. 우리는 다항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항등식을 배우게 되면서 얘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쓰임이 전혀 달라버렸단 말이야. 그렇다는 말 자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식들 전부 다도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하고 있는 출제 의도는 충분히 내포될 수 있겠다라고 인지가 되겠지. 그럼 얘를 함부로 뭐다? 전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얘들 식을 빤히 쳐다보는 거야. 고정된 걸 기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목적에서는 얘들 다음에 배우게 되는 어떤 것 때문에 인수분해를 배웠었죠? 인수가 이렇게 촉촉 되어 있는 거는 목적이 생겼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인수분해를 배우게 된 걸까요? 인수분해를 해가면서 3학년 1학기 때를 생각해 보면 돼. 인수분해 했지. 인수분해를 하게 돼서 는 0을 붙이지 않았어? 그 목적이 뭐야? 인수분해를 한 목적은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배우게 된 일종의 도구인 것 뿐이잖아. 인수분해까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고, 맞지? 그럼 인수가 됐다는 얘기는 얘들이 지금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된다고 한다면 Q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 되지 않나요? 맞지? 왜냐면 봐, 우리가 구하는 목적은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야?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어. 그럼 봐. QX랑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자, 얘는 항등식인 과정에 대한 얘기고 Q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돼. 그럼 그 앞에 있는 계수들이 뭐가 돼야 돼? 는 0이 돼야겠지.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달라는 얘기가 되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두 번째, 얘들은 몇 차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이겠어요? 그치, 1차 이하식이겠지. 그럼 Rx 자체를 ax 플러스 b라고 놔두게 되면은 이제 목적이 뚜렷해져요. 맞지? 어떻게 돼요? x에다가 1 넣거나 마이너스 3을 넣어서 qx 값에 관계없이 얘들이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1을 넣게 되면은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1을 넣게 되면 몇이에요? 0이 나오나요? 맞죠? 0. 과. 이번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a의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자고요.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에 빼기 3을 넣게 되면 18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이야. 돼요? 그러면 몇이 나오게 되겠죠? 45에 15니까 마이너스 60. 맞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들 둘이를 빼주면 되겠지. 0이니까 마이너스 2a 연립하게 되면 마이너스 60이 되겠지. 아니지, 마이너스 4a네, 미안해.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들 a는 얼마야? 15가 나왔죠. b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5겠죠. 합이 0이니까. 따라서 Rx인 나머지의 목적은 뭐다? 15x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처리된다. 그러니까 지금 딴 걸 하나도 쓴 게 없죠. 맞죠? 우리는 목적 설정에서 관계가 같다만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과정을 안다면은, 과정에 대한 관계를 안다면은 얘들을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목적을 정해서 써내려가면은 문제들은 뭐다? 훨씬 더 간략하고 확실하게 보여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풀이법을 생각한다고 많이 하는데 그 풀이법이라는 거에 대한 목적에서 풀이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풀이를 가기 위한 목적은 다 있다고요. 그 목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우리는 수학에서는 학습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 아까 약간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느껴졌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심지어 단원이 달라졌는데, 유형이 달라졌는데, 같은 생각으로만 기준 잡아서 계속해서 쓰인다는 거 알겠나요? 이걸 자꾸 느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느껴지다 보면 이게 실력이 쌓여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얘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당연해진다고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복습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대표 유형 이제 11-2번까지죠? 여기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